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장 휴장을 딛고 다시 열렸던 뉴욕 증시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가 호조를 띠면서 이 같은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3대 지수 마감가 보면서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4%의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전 섹터 모두 상승하면서 1.64% 상승권에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고점을 높이면서 하루 동안 내내 장중 상승권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장 초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전날까지도 호조를 기록했었던 아시아 증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도 안정권에 돌입했고요. 이어서 이제 춘절 연휴를 딛고 다시 개장된 중국 증시가 월요일장에서는 0.64% 소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전날 장에서는 3% 넘게 크게 뛰어오르면서 글로벌 증시 안정에 전반적인 훈풍을 불어 넣어줬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받았었고 게다가 또 원자재 가격 영향도 받았는데요. 유가가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는 흐름 받으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의 회동 소식이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결과상으로는 동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 종가상으로 유가는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이 되긴 했는데요. 일단은 오펙 국가, 비오펙 국가들이 함께 동조에 나섰고 산유량을 동결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감산 기대감도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꾸준히 상승권 유지한 가운데 이날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주택 지표 모두 예상치를 밑돈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올해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영향도 호재로 반영이 됐고요. 또 은행주와 소재 섹터 그리고 IT 섹터까지 일제히 모두 상승권에 진입하게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고점 16,196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대형주 전 섹터가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 유통주 포함한 소재 섹터 가장 강력한 랠리를 보여줬고요. 이와 함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IT 섹터 등 유동성 장세 호재 섹터와 더불어서 낙폭과대 섹터인 자본재와 에너지 섹터까지 골고루 전 섹터에 걸친 고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도 장중 고점이죠. 1.65% 오르면서 1,895포인트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지수 분위기가 좋았었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이틀째 상승이고요. 이 금요일장에서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고점에서 마감이 됐고 이날장에서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가상으로는 4,435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지난 2월 5일 고점이죠. 그 당시까지 하락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수준을 회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고점에서 마감 지으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은 외신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연준 인사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No rush to hike U.S. rates again given low inflation, Fed's Hack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롭게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로 부임한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는 두 번째 금리 인상 전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더 강해지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하커 총재는 몇 달 전보다 단기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시장 혼란으로 인해서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다만 하커 총재는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시장 혼란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책 정상화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를 올해 말로 예상한 것인데요. 이어서 하커 총재는 최근 주식시장 혼란이 경제의 기본 체력을 해쳤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원유 수출 4개 국가가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 역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Saudi Arabia, Russia, Qatar, Venezuela agreed to freeze oil output.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알리 누아이미 사우디 석유 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또 카타르와 회동을 갖고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카타르 에너지 장관 역시 1월 11일 수준으로 산유량을 동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회원들과 또 비오펙 국가 간의 생산량 합의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의미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란의 동결이 없다면 이 네 나라의 동결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린 이후 원유 생산량이 날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감산 없이는 국제유가 상승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이 동결에 참가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 소식에 WTI는 잠시 $30를 넘기도 했지만 결국 1.2% 내린 29달러 08센트로 마감했고요. 브렌트유 역시 3.4% 급락한 $32 25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이날 거의 전업종에 걸친 고른 상승이 펼쳐졌는데요. 종목별 움직임 다우존스 내에서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7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세 종목만이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보잉사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이 금융과 IT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월마트와 트래블러스, 엑소모빌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잉사,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6%의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이와 함께 시스코 시스템즈 역시 3%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대표적인 낙폭 과대 종목인 캐터필러 2월 중순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캐터필러 역시 2% 이상의 강세였고요. 애플은 12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 호재로 반영되면서 2%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금융 섹터는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 증권사 리포트 효과에 영향을 받으면서 1.7% 상승을 했고요. JP 모건 체이스 역시 1.5%의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반면에 월마트 같은 경우는 0.6% 조정, 또 트래블레스와 엑소모빌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률이 크진 않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섹터에 걸친 고른 상승이 펼쳐졌고요. 가장 좋았던 쪽은 ADP 종목이 포함이 된 유통 섹터입니다. 유통 섹터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게 나오면서 소재 섹터가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이와 함께 산업재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IT, 금융주와 자본재 섹터, 에너지까지도 모두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한 종목이 바로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되겠습니다. 다우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항공기 787 올해 여름까지 대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10대에서 12대까지 생산을 증대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적극적인 투자 계획에 따라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시장 역시 환호하는 모습이었고요. 3.65% 급등하면서 112달러 60센트의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개별 재료가 있었던 두 종목 모두 강세를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알리바바가 미국의 소셜 커머스 업체인 그룹폰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전해지면서 양 주가 모두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독보적인 1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이 그룹폰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서 그룹폰의 4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그룹폰 외에도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에 계속해서 투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룹폰의 실적 기대감까지
소식까지 강하게 반영되면서 양 주가 모두 좋았습니다. 먼저 그룹폰의 주가는 41% 급등하면서 4달러 선 장중 고점에서 마감됐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된 모습이고요. 8%의 급등 랠리 펼치면서 역시 장중 고점이죠. 66달러 선에서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금융주가 특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더 스트리트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oldman Sachs stock climbs on ratings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이날 JP모건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비중 확대로 2단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바로 기존의 170달러에서 180달러로 높여 잡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JP모건은 또 다른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역시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JP모건은 최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낙폭이 지나쳤다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JP모건은 두 회사 역시 곧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골드만삭스의 주가는 2% 올랐고 모건 스탠리의 주가 역시 2.7%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셜 커머스 업체 그룹폰이 호실적을 기록해서 급등했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날 또 다른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리바바가 그룹폰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그룹폰의 주가는 40%가 넘는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Alibaba buys nearly 33 million shares of Groupon.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그룹폰의 주식 3,300만 달러를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식 매입으로 알리바바의 그룹폰 지분은 5.6%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알리바바는 이 회사의 4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 소식은 그룹폰이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이후 나온 소식이라 더욱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알리바바 역시 지난달 예상보다 개선된 지난 분기 실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알리바바가 미국 시장 공략에 준비를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그룹폰의 주가는 41.2% 급등했고 알리바바의 주가 역시 8.9% 뛰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중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코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게 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역시나 산유량 동결 소식의 유가 하락은 큰 재료로 반영되진 않은 모습인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푸츠맥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862포인트 선까지 올라섰고요.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는 이틀간의 급등에 따른 매물 쏟아지면서 각각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흐름은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상승 출발한 이후에 5%까지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었지만요. 산유량 동결 소식에 따라서 실망 매물 쏟아졌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재차 부각되면서 1% 넘게 밀렸습니다. 역시 29달러 4센트로 거래 마감지었고요. 금값은 증시 강세 영향에 따라 온스당 2% 넘게 조정받으며 1,208달러 20센트 기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에서는 금값은 이제 앞으로 하락세에 대한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금에 대한 매도, 투자를 매도로 돌아서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흐름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 가격은 대체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은 1% 오르면서 부실당 3달러 62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날 IT 종목들 호조에 따라서 3% 급등했고요. 590선 회복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는 5% 넘게 밀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또 3거래일 올랐습니다. 301포인트 선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재차 달러 강세 뛰면서 8원 50전 뛰었고요. 1216원 60전의 마감가 형성됐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달러 강세 띄면서 달러 인덱스 96.87 레벨대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조금 더 오른 1.7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모두 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